네, 오후장 투자 뉴스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발효됐고요. 한국은 25%, 중국은 104%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시작 오후 1시부터 증시가 밀리기 시작했고요. 니케이는 마이너스 6%대, 대만가권도 마이너스 6%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낙폭 축소했지만 국내 증시는 계속 낙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3%대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2,300선 깨고 내려가면서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국채 500억 달러 어치를 매도했다는 소식도 오후장에 전해졌습니다. 한화로 계산했을 때 74조 2,25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매도한 것인데요. 미국은 지금 국채를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죠.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중국한테도 이제 국채 매수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하게 가했는데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에 더불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최후의 협상 카드를 좀 내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매도했을 때는 중국도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도세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입니다만 현재 무역 전쟁 심화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 급등했고요. 유럽도 지금 보복관세 준비 중입니다. 미국산 목재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도 오후장에 나왔고요. 오전 11시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약품 쪽에 관세를 발표할 거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로 의약품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호 관세를, 품목 관세를 매기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지배적인 분석이고요. 관세보다는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를 들어 휴젤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가 관세를 좀 더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제약사 중에 파트너사를 끼고 영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조금은 관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자, 다음 뉴스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부 제품에 트럼프 관세 요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을 토스를 하죠. 대표적으로 SSD 같은 품목에 마이크론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지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도 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소식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 우려가 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통상본부장이 미국 쪽으로 날아갔죠. 출장을 갔는데요. 철강과 자동차 관세에 꼭 협의를 하고 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면 자동차 쪽에 대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일본과 한국이 열심히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미국과 관세율을 조율하기 위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 체크해 드리고요. 또 미국 알래스칸 가스관 협력 기대 소식 때문에 철강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오전장부터 나타났죠. 오히려 오후장 갈수록 상승하는 종목이 줄어들면서 LNG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쪽 안에서 동양철관이 상한가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요. 넥스틸도 오후장에 더 탄력 있는 움직임 보이면서 20% 넘는 주가 상승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종목들을 봐야 하는 건지 오후장 들어 지수가 낙폭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가 현재는 절실한 상황인지 자세한 투자 전략 마감 스퍼트 시간에 세워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스퍼트 출발하겠습니다.
유럽도 반격을 하고 그리고 중국도 국채 매도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게 되면서 지금 시장은 당연히 하방의 무대가 쏠릴 수밖에 없고 환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더 꼼꼼하게 전략 세워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것일까? 그냥 두 손을 놓는 게 가장 최선일까? 여러 고민들이 드실 겁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요. 전반적인 시장 성격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글쎄요, 일단 마이크론 쪽에서 이제 비용 전가 시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이 과연 이렇게 되는 게 우리에게도 타격이 없진 않을 텐데 라는 관점 하에서 얘기 나눠볼 거는 참 많아 보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 시장도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구간 포지션은 그냥 무한 대기가 맞나요?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시장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원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때까지는 장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1,480원, 9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그동안 AI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소외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못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의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반도체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면 이런 레거시 부분에 그런 업황 개선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조금 더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같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때까지는 조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좀 바라보기를 해보자 의견을 주셨고 이성웅 이사님.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보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낙폭 보였을 때가 4월 7일 월요일이고요. 이때 53,100원이 저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53,200원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내리는데 삼성전자는 53,000원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거예요? 53,000원 자리에 대한?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2,000원대는 아직 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수급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하방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제 시장의 조정은 나온 상황이에요. 이 정도 컨디션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한두 차례 더 밀리면 지수 기준으로는 한 50%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건 어찌 보면 경기 침체 요인들을 반영한 지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건 시장이 격렬한 투매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지받는 가격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당장 주식을 급하게 사기보다 지지 가격 같은 경우를 하나씩 살펴가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52,500원대가 지지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53,000원을 깨더라도 52,500원 부분까지를 지켜줄 수 있는지를 보면서 관점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 보이는데요. 뷰로 본다면 긍정의 뷰로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사실상 조선업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조선주 일부 종목은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올랐다라는 건데요. 사실 오늘 시가 부분이 조금 더 좋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임순재 대표님, 사실 협력에 대한 의지가
이전부터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내려온 상황에서 뉴스가 한 번 더 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뭔가 이제 관심이 이쪽이다라고 하기에는 매크로 눈치가 좀 더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 통화 내용에 더 집중하는 스탠스 취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통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좀 더 쏠림 현상이 좀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대통령 대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간의 이제 통화를 통해서 거기서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거는 이제 조선 관련된 그런 협력,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이제 해군력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양국 간의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MRO나 더 나아가서 신규 함정 건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미국 관세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분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조선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 개선세가 아마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조선 가격이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의 수준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는 계속 또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 선박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에 대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런 이제 행정명령도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의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 업체들의 이런 수주 행진은 지금에 이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조정은 물론 받긴 했지만 추가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업종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사실 거침이 없죠, 여러분. 근데 지금 현금보다 예쁜 게 맞냐라는 겁니다. 이성우 이사님, 네.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네. 미국과 연결고리로 그동안 많이 올렸었던 쪽, 네. 이쪽 보는 게 그래도 나은지 싶네요. 우선은 조선주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특성상 LNG 선의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특징은 삼성중공업. 네. 그다음에 HD한국조선해양 내 포트폴리오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LNG 선의 수주가 나올 수 있고 MRO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 이제 약간의 그 부재가 있지만 한 60일간의 우리나라 부재가 있지만 협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진행될 수 있을 만큼 미국과 용인이 되었다 보니까 MRO 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나오션을 바라봤던 시기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 정도는 조정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상반기에 실적에 공백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갈수록 그 수주 공백이 나아지는 즉 실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실적 2연 단계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컨테이너 쪽을 본다라고 하면 HD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습니다. 그 뒤에는 차선책으로는 HD현대 미포를 할 수 있고 약간 좀 보수적인 플레이어라고 하면 업종 내에서 우리가 짚고 간 HD한국조선해양을 골라서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룹사의 조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전체 선종 실적은 다 좋은데 짚고 간 HD현대 미포 같은 경우가 상반기 살짝 쉬고 가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지 가격은 17만 7,6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선은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볼 종목들 나눌 수 있겠는데요. HT 한국조선해양은 그 가운데서도 17만 원 라인대, 지지 라인대 잘 살펴보시면서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좋은 때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포지션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활발한 쪽이 있어서요. 자, 이쪽 가보겠습니다. 가스관 합작 언급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요. 그쵸?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8분 통화 사이에 이 키워드가 나오니 오늘은 당연히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년에 좀 잘 나갔었던 여러 가지 철강 쪽들 다 움직이는데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쪽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이벤트로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뭐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뭐 큰 폭으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과연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그 작년에 대왕거래랑 지금 비슷한 흐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그 이제 대형 이제 석유 회사들이 지금 알래스카 이 유전 LNG 사업에 대해서 일단 포기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뭐 미국 내에서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알래스카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지금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경제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제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북극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가장 따뜻할 때가 영상 10도고요. 겨울에는 영하 40도, 50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채굴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알래스카 남쪽으로 1,300km 정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채굴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운반하는 비용들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LNG 가격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재 LNG 가격 수준으로 과연 이게 타당성을, 그러니까 수익성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LNG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퀘스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언급이 있을 때마다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급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거를 갖고 오랫동안 투자 향후에 이게 프로젝트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 쪽에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권인가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지금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모인다라는 점에서 일단 트레이딩적 성격은 또 열려있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휴스틸보다는 넥스틸이 오늘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쪽에 있어서 추가 연속성 노리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 LNG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알래스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LNG의 수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정책 부분. 그러면 지금 그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과공급인 상황이에요. 가격이 많이 빠져 있겠죠. 그러면 LNG 프로젝트가 재개될 때는 과공급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휴스틸이라든지 뭐 특히 미국의 법인이 있는 세아제강지주, 그다음에 넥스틸 이런 쪽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주가 수준들을 계속 보는 거죠. 휴스틸 기준으로 3월 6일에 7,050원 막 이런 가격에서 수요가 좋아지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시세가 나기 전 가격인 한 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뭐 저점 테스트를 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는 미국의 LNG 프로젝트를
뭐 신뢰하고 좀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요 회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이 핵심임을 말씀드리고 지지 가격은 4,500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공금 해소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레벨단에서는 다시 한번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뉴스 민감도가 또 크다 보니까요. 재료로서 활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흐름은 보셔야겠습니다. 뉴스 민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LG 엔솔이 저는 오늘 수급을 보는데 기관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캐즘 돌파구를 찾는 배터리 업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키워드에서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뾰족한 트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수급적인 영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그 가운데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더 빠질 것도 없다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 보더라도 지금 원래주 거리두기 모드 있으셨잖아요. 오늘은 어떠신지요? 뭐 여전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실 필요는 네.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특히 현재 지금 뭐 미국 내에 이제 LFP 배터리 같은 ESS용 네.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샤오미에서 만든 전기차가 화재를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국산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반사 이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LG 엔솔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은 했지만 내용을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AMPC,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영업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영업 실적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유럽 내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2차 전지가 팔릴 수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나 현재 유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뭐 미국, 그러니까 중국은 뭐 국내 업체에 진출 못하니까 빼놓더라도 유럽 내에서 그럼 과연 국내 업체들이 선방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선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유럽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는 유지를 했는데 재작년에는 50% 정도 유지를 했는데 작년에는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 시장 내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계속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미국 시장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미국 시장만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 얼마만큼 이런 전기차, 친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냐라고 보면 약간 아직까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1분기 내에서 영업이익이 뭐 발생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에 그게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때까지는 일단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나 계속된 움직임. 알겠습니다.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점에서 포인트 잡고 오늘이 뭐 라스트 찬스 이런 기회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점 언급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의 수급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 의사님? 이게 지금 엄청 금융투자 중심으로 사더라고요. 금융투자 중심은 대부분 뭐 이전에는 프롭데스크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하우스들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차익 거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용도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뭐 기관 수급 중에 금융투자 수급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현 선물 차이에 대한 차익 거래 같은 경우가 금융투자 주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을 때 그때는 다시 수급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펀더멘털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 메리트는 있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장이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다른 낙폭과대주들도 지금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면서 지지 가격은 31만 원 이 정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31만 원 라인대는 한번 체크해 두고 금투는 언제든지 선물과 현물 가격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수급임을 언급 들어봤습니다. 중립 스탠스 LG 엔솔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ABL 바이오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퓨처캠도요,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를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금 시장 탓으로 돌려도 되는 건지 시가에서부터 좀 밀어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한 6% 가깝게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쉽죠. 당일에 이걸 공략하려고 했었던 분들은 지금 계속 쭉 밀리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런 재료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연속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운가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원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윗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퓨처캠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퓨처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립선 암 치료 물질인 FC707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상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뭐 결과를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게 노바틱스의 이제 블루빅토라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이 제품에 비해서 뭐 치료 성과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에 임상 3상을 뭐 진행을 해봐야 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나오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뭐 식약처의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이제 허가를 지금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도 뭐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FC705라는 그런 이제 치료 물질이 뭐 최종적인 이제 임상을 통해서 뭐 완제품을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임상 이상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거와 관련돼서 뭐 기술 수출이 뭐 가능하다, 기술 수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뷰로서는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께 기술적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합니까? 보통 시세가 보면 전거래일 같은 네. 경우도 이 기대감이 좀 있었다 보니까 한 20% 이상 올랐어요. 이런 게 빈번하게 이벤트가 있을 땐 발생할 수 있고, 이번에 임상 데이터를 봤을 때도 뭐 지금 물질에 대한 3상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전에 또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졌을 때, 변동성이 줄었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바라봐야 하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지지 가격 같은 경우는 18,400원대 이 정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가격, 그걸 활용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400원 라인대. 알겠습니다. 좀 가격적으로 내려오고 흐름이 좀 조용해졌을 때 오히려 노려보는 결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퓨처캠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AI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AI 강국 진두지휘.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요. 사실 아까 반도체 때 안 다루긴 했지만 뭐 K 엔비디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펀더 탄탄하게 받쳐주는 쪽에서 지금 자금 배치가 이루어져도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AI 소프트웨어 단이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이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 소프트웨어가 종목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포트에 몇 종목 좀 담아놓는 것도 흐름을 노릴 수 있는 건가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본업 자리로 봤을 때 조용했다가 움직이는데요. 본업 면에서도 충분히 주시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나요? 일단 본업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기업들과 AI 관련된 이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을 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기대감보다는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장 현재 이제 유력 이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이제 대표가 지금 지난 그 대선 때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마 이런 얘기들은 계속 대선 기간 내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연속성을 갖느냐라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뭐 AI에 대한 시장은 계속 확대된다라는 건 맞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AI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뭐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이 이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때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은 정치 테마적인 성격으로 일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그런 움직임에 따라 같이 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 테마성이라면 이스트 소프트는 괜찮은 건가 싶네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순환이 확실히 일죠. 원래 첫 번째 깃발을 꽂았던 건 솔토력스인데 그간 올렸으니까 오늘 좀 내리고요. 오히려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좀 후발주자적 성격인가? 그나마 좀 강하게 나타난다 싶거든요. 이성웅 이사님, 그렇다면 이런 순환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세요? 뭐 성향 따라 네. 다른데요.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플레이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료의 무게란 걸 테마주 성격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선 전국에 돌입을 했죠. 그러면서 6월 3일 전까지는 뭐 각 후보와 관련된 그다음에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 대한 뭐 정책, 그다음에 뭐 인맥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할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탑2 후보에 대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긴 기간이 아닌 거예요. 2달 정도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들도 빠져 있죠, 주가가. 뭐 한 2거래일 전에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까 눌림목의 형태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땐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지지 가격은 18,000원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높을 때보다 낮아졌을 때의 기회로 활용해서 역시 두 분 의견 종합한다면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한번 바라보자. 의견 받아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